안녕하세요. 생활과 법률 11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에게 사례하고 판례를 보고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건지 이런 위주로 남은 시간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사례하고 판례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면 아무래도 이제 현장 적용이라든지 법률 지식이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오늘 볼까요? 오늘은 판례 한번 볼까요? 사실적 법적 관념이다. 명령은 대통령이 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15년 5월 29일 새벽에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인데 왜 낮에 안 하고 새벽에 했는지, 그죠? 2015년 5월 30일 거의 모든 조간신문 일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고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 전문가 인터뷰를 포함한 상세한 해설 기사를 덧붙였다. 국회 개정국회법은 행정입법. 자,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했죠. 행정입법.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행정부에서는 그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행령. 대통령령은 시행령이죠. 그 다음에 총리, 장관, 행안부, 외교부, 각부 장관의 부령인 시행규칙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러한 모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거는 어디서 한다고요? 행정부. 그래서 행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입법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입법.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자, 국회에서 행정부를 통제하겠다. 이건 안 맞죠. 3권 분립, 국회, 행정부, 사법부 다 분리돼야 되죠, 그죠? 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입법의 법률의 취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 법률의 취지에 만약 합치 안 된다면 헌법 소원을 통해 무효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행정입법은 법률에 위반될 수가 없어요. 위법하잖아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에 위법하면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법적 효력을 잃습니다. 근데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 그러면 완전히 국회의 명령에 따르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담았는데 이런 헌법이 의도하지 않는 것으로 삼권 분립 정신에 위반한다는 주장과 입법부로서의 국회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이 맞섰다.
이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 자,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법은 국회로 돌아가죠. 다시 국회에서 고민하고 수기해서 다시 해라. 그죠? 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행정부를 통제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해설 한번 볼게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원래 보름 안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여 국회로 돌아가죠. 국회에서 확정했어요. 다시 또 확정된 법률.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고 냅두는 거. 냅둬서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됩니다. 법률이 확정될 때 확정 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안에 거부권을 지금 사례에는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다시 국회로 돌아갔어요. 국회에서 과반수가 넘은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확정됐겠죠. 확정을 했다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미 확정됐잖아요. 그죠? 확정됐는데 대통령이 공포를 안 한다. 원래 정부에 이송되면 5일 안에 공포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 누가? 때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회의장이 공포합니다. 자, 공포란 거는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거죠. 모든 국민에게 알려서 국민들이 이 내용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공포한 법률은 국민 일반에게 주지시키기 위한 공시행위, 공적으로 알린다. 또 관보에 게재하여 행해져야 됩니다. 관보에 다 이렇게 알려야 되겠죠. 그죠?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므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의 몇 월 며칠부터 시행한다. 이런 규정이 없다면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자,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면 거의 공포하고 한 달 내에 시행하는 거죠. 20일이니까 그죠? 20일이 경과함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조례도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조례죠. 이 조례도 앞 시간 우리 배웠지만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위반할 수 없다. 우리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행정부를 통제할 것이냐, 이런 취지의 법을 가능할 것이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내용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 사례 하나 더 볼게요.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5년 4월 30일 민법 844조 2항
헌재에서 나섰던 판례죠. 민법 844조 2항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결혼 후 200일, 1년이 안 된 200일, 혼인 관계가 끝나는 날,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 우리가 주로 아이가 생겼고 태어난 거를 10개월 이상 잡죠. 그죠? 10개월. 300일이니까 300일 안에 헤어졌지만 300일 안에 아이를 낳았어요.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티한 것으로 추정한다. 근데 이 혼인 중에 포티했다. 혼인 중에 아이를 가졌다.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수 있죠. 뭐 별거 생활을 하다가 혼인했지만 별거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이 규정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에 맞지 않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진실한 혈연 관계를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은 친자 관계를 강요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이다.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 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 유전자 검사하면 3일 안에 나오죠. 그죠? 3일이면 검사 결과 나옵니다. 과학적인 친자 감정이 가능하게 됐는데도 법률상 예외 없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엄격한 친생부 여기 한번 볼까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엄격하게 내 아들이 아니다. 이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 재판부는 다만 심판 대상 조항이 단순 위헌 결정을 받는다면 친생자가 명확한 경우에도 친생 추정이 소멸돼 아이의 법적 지위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입법을 다시 해라. 이 조항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야, 추정한다란 거는 법이 아들로 봐버리는 거죠. 추정한다, 간주한다. 자, 추정한다는 너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아이는 너 아들로 본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아니라는 사실, 유전자 검사하고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서 소송을 해봐야 되죠. 이러한 문제점,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하루빨리 이 법적인 개정안을 만들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 조항에서 추정을 깨뜨리려면 아버지가 친생자,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런 사례를 보고 한번 해설 한번 해볼까요? 자, 사실의 확정. 법을 집행하려면 법 적용 전 단계로서 먼저 사실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갑이 을을 살해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갑이 을을 살해했지? 일부러 그랬나? 고의였나? 과실이었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무슨 관계가 있었는가? 사실을 명백히 해야 된다. 사실이 명확히 결정되지 아니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규를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인정이라는 사회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금 말하자면 자연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이 확정됐다면 평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의 확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증거에 의해서 확정해야 됩니다. 자, 증거를 봐라. 이래도 당신이 부인할 거냐? 재판에 있어서 사실의 전부에 관하여 확신을 얻게 하는 자료가 증거이다. 이는 재판관의 사실 인정에 있어서 객관성을 담보합니다. 객관적으로. 증거 자료로. 자, 증거 자료란 거는 뭐냐면 증거에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증명력과 증거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증명력과 증거 능력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설명하면 증거 능력은 자격이거든요. 자격.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또 이 자격이 통과가 되면 증명력, 증거로서의 힘이 있는지 자, 이 전 단계로 이 증거 능력과 증명력 전 단계로 자료를 확보해야 되겠죠. 그러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을 가지려면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됩니다. 자, 여러 가지 확보하다 보니까 본인의 진술, 자격이 있겠죠. 또 목격자, 증언, 증거에 대한 증언, 전문가가 보니까 이거 감정, 이건 당신의 필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 A의 유전자입니다. 문서에 의한 증거, 예를 들면 직접 피해자가 썼던 문서 자료, 현장 증거, 현장을 보니까 현장을 검증한다는 것은 자, 검증이라는 단어는 이게 증거물이 있으면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다면 어항에 물고기가 있다면 위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밑에서 보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검증이랍니다. 검증. 사방팔방에서 보는 거죠. 검증. 이러한 현장을 검증해 보니까 나온 증거들. 증거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소송상 증거에 의하여 사실의 전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렇게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확정해야 되는데 증거가 없어. 자료가 없어. 사실의 전부를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법률적 판단을 받은 당사자, 민사로 치면 원고와 피고, 형사로 치면 검사와 피고인, 위험 불리익을 입증 책임, 누가 이거를 증거를 가지고 책임을 질 거냐, 증거를 내밀 거냐, 검사가 책임지고 증거를 내밀 거냐, 피고인, 검사와 상대방인 피고인이 책임을 입증할 거냐.
입증하는 거를 담당자가 누가 검사가 입증할 거냐, 피고가 입증할 거냐를 거증 책임이랍니다. 거증 책임. 증거를 제출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 거증 책임이랍니다. 이러한 입증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정하는 것을 입증 책임의 분배라고 합니다. 입증 책임을 법률은 어떻게 할 거냐? 검사가 입증 책임을 할 거냐? 피고가 할 거냐? 그러면 둘 다 입증 책임이 없다면 법정에서는 재판부에서 사실을 보고 판사가 그 사실 여부만 보고 판결을 해야 된다. 입증이 없다면 사실 여부를 판결해야 된다. 그러면 판결의 재판의 몫은 누구다? 재판부겠죠. 이런 경우에 추정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추정이나 간주를 한다.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때로 전혀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한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법은 공익적 견지에서 사실 확정을 위해 추정과 간주 두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의 추정이란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지 못한 사실을 사실 그대로 확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는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추정의 이론에서 나온 것이다. 예컨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일단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 민법적으로 일단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이거는 특별한 문제, 증거가 없는 한 선의로 평온하게,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점유권이 있다. 또 하나, 처가 혼인 중에 포태, 바람을 피웠든 안 피웠든 간에 혼인 중에 포태, 결혼을 유지하면서 임신했다면 그 아버지의 자녀로 추정한다. 현장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추정을 해서 당신 아들로 보는 거죠, 일단. 여기에 대해서 헌법의 일부 불합치, 헌법에 맞지 않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거죠, 그죠? 사실의 추정은 앞의 예에서와 같이 보통 법문에 추정한다 라고 규정한다. 하지만 추정이란 입증을 기다리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잠정적인 결정에 불과하다. 만약 반대의 사실을 주장한 당사자는 반대 증거를 들어 소송을 통해서 이 효과를 뭐 할 수 있다? 부정할 수 있다. 간주입니다. 간주한다. 추정과 간주는 크게 다르지 않죠. 그죠? 추정보다 추정한다. 간주한다. 간주한다가 의미가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추정한다. 추정해서 본다. 이것과 간주한다. 간주한다는 좀 더 공적인 힘이 있죠. 그죠? 공익, 기타 이유로 법률 정책상 사실의 진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사실의 전부를 확정하여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간주 또는 의제라고 합니다. 예컨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 확답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할 때 어려운 용어죠.
확답을 하지 아니할 때는 휴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말하라고 얘기했는데 말을 안 해. 그러면 거절한 걸로 보면 봐버린 거예요. 간주한다. 미성년자가 자, 어린 사람이 혼인했을 때 우리 민법은 법적 권리 때문에 법적 문제 때문에 뭐로 본다? 성년자로 본다. 자, 간주한다는 예외죠. 간주한다는 사례죠. 사실의 간주는 법문에 간주한다로 본다고 적는다. 그런데 간주는 추정과 달라서 상대적인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간주의 의미가 절대적 법률 효과를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반증을 가지고도 법이 의지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다. 또 하나 실종된 신고를 하면 사망한 걸로 간주하죠. 나타난다면 다시 소송하더라도 사망한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실종 선고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므로 실종 선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후에 입증되더라도 취소의 절차를 밟지 않은 한 사망이라는 법률적 효과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사실의 확정에서 추정보다는 간주의 효력이 더 강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여기서 마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판례를 가지고 사례와 판례를 가지고 법적 이론, 현장을 공부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법적인 어떤 대처 능력, 법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